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박살난 지지율입니다. 지금 53에서 23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30%대를 고정으로 찍고 60에서 65% 정도가 부정평가라는 거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번 총선에 참패한 이후에 정신 못 차리고 헛스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이후로 20%까지 찍은 상황이란 거죠. 이거는 한국갤럽 결과고요. 결국 헌정사 초유의 전 임기 동안 여소야대 국면과 최저 지지율 23%를 찍었습니다. 참고로 이건 여론조사국 결과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캐티랑 AS 조사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수회담 성과도 보여주기식의 행사였다, 아무런 성과가 없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시민들이 압도적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잘했다고 보는 평가가 갈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처참했다는 거고요. 이번에 역할에 충실한 인물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A4 용지를 상세하게 읽으면서 국민들의 요구 하나하나 정리해서 면전에서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뻔뻔하게 나갈 거냐, 오죽하면 김은국이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말 그대로 처참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 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김건희 씨와 최혜병 특검,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불통 이미지를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걸 벗을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기자들도 기대를 하고 저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마나한 얘기가 저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아무튼 마지막 기자회견이었던 22년 당시에는 30분 정도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고 또 하나마나한 답을 했었고요.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불통이 언급된다고 하는데 사실 불통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디폴트로 깔려있는 거고요. 주요한 쟁점이 김건희 씨, 그리고 최혜병 특검, 그리고 민정수석실 부활 논란,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 이와 관련한 내용이고요. 특히 명품백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택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해명이랍시고 논란만 더 키웠는데요. 이런 와중에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명품백을 신속 수사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걸로 여야에서도 찜찜하단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속내가 뭐냐 이거죠. 일단 여권에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곧 임기가 끝나는 검찰총장이 독자 행보하려는 거 아니냐.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본인 독자 행보를 보이면서 실컷 몸집 키우고 뒤통수 치고 이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설령 뒤통수를 맞는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가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정의의 편에 선다고 쉽게 믿을 순 없는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급조한 꼼수라고 비판을 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이 지금 보험을 드는 거 아니냐, 형사처벌 가능성이 그 중에서도 낮은 의혹을 골라서 이거 나 수사했는데? 검찰은 움직였는데? 이렇게 명분을 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고요. 쭉 내부 검토를 해봤을 때 그나마 사법 처리 대상이 될 만한 게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자신감이 아닐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뭔가를 했다는 식으로 저렇게 언플만 요란스럽게 하고 실제로는 덮어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고요. 수사 시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강하게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뭐하다가 5개월간 잠잠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수사한다고? 이건 말이 되냐? 이러니 박찬대 원내대표도 라디오에 출연해서 일침을 날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난리를 쳤냐? 7만 8천원 가지고 기소를 했다. 알지도 못하는 식사비용 3인분 7만 8천원으로 검찰이 요란 법석을 떨면서 기소까지 했는데 전 국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300만원 명품백 사건이 드러났는데 이걸 그냥 덮는다면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다.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발인의 조사 쟁점은 바로 이겁니다. 김건희 씨가 받은 가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이 사이의 관련성, 한마디로 직무 관련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김건희 씨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낮은 게 중론이라는 기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김을 빼는 겁니까?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신고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건 최재형 목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준 사람은 저렇게 세게 처벌할 수 있는데 받은 사람은 오히려 이런저런 조항 때문에 아예 기소도 안 될 수 있다고요? 이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민정수석실이 부활한다고 하니 당연히 검찰 인사를 직접 챙기고 오히려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검찰을 본인들 손아귀에서 데리고 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원내대표단을 두고 기동대라고 빗댔습니다. 신속하고 기민하게 움직일 거라고 예고한 만큼 우리도 계속 관심 갖고 응원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이와 관련해서 의구심을 전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 여부란 거고요. 오늘 이런 글을 올렸죠. 검찰과 총선 민심을 생각하는 척 검찰이 생색을 내고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김건희 씨한테 소환 통지를 하고 만약 이걸 거부했을 땐 슬그머니 꼬리를 내고 서면 조사로 대충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를 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몰랐다는 이유로 불기소해버리고 이렇게 털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건 바로 김건희 씨의 소환 이후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결국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하면서 국민들 머릿속에서 도이치를 잊게 만드는 거, 이게 저들의 목표일 수 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검사들한테도 도대체 뭘 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승진 생각에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거냐, 실명 하나하나 거론하고 싶단 거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 게시판에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그때 그걸 또 좋다고 언론이 계속 확대지 생산했습니다. 별거 아닌 얘기들도 마치 엄청난 신뢰가 있고 객관적이고 무게가 있는 것처럼 요란 법석을 떨던 기자들이 왜 지금은 잠잠한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 또한 계속 소식 지켜보고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홍준표, 오세훈 이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상황이죠. 지금 패장 한동훈의 잠룡들이 밀리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 씨에 대한 집중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권을 둘러싼 견제가 벌써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26년 지방선거 이후에 바로 27년 대선입니다. 남은 2년, 길게는 3년 사이에 각자의 수싸움이 벌써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고요. 아무튼 그래서 한동훈 씨를 실컷 때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홍준표 시장은 한 발 더 나가는데요. 최혜병 순직은 사단장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수사단장은 사단장을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했고 수뇌부가 그걸 안 된다고 한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요? 아휴, 그래놓고 무슨 보수 정치인 타령합니까 도대체? 이걸 두고 또 감성이냐 이성이냐 이렇게 나눠서 민주당 정치인들은 감성에 휩쓸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맨날 말씀드리지만 저들이 말하는 합리, 이성, 논리, 객관, 과학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거, 그래놓고 정작 본인들도 필요할 땐 눈물파리 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고요. 아무튼 전여옥 씨까지 등장해서 갑자기 또 한동훈 씨를 때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싶은데요. 총선 참패의 책임은 윤석열 3, 한동훈 7 이렇게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씨를 예쁘게 봐주고 열심히 키워줬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거다. 나보다 잘난 사람 없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없고 내가 최고다, 이런 부심을 지금 한동훈 씨가 갖고 있다는 건데요.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웃기다는 겁니다. 전여옥 씨는 이럴 만한 자격이 없죠. BTS급 정치 아이돌이라면서 열심히 택도 없이 띄워줬던 게 바로 본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한동훈 씨가 뒤통수를 치고 뭐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그런다고요? 본인의 불과 얼마 전 얘기를 돌아보시라니까요. 이외로도 정유라 씨가 생활고를 호소하면서 소송비 후원을 요청하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무슨 좌파를 법적으로 없앨 수 있다,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아무튼 본인이 국힘보다 돈값하는 거 아니냐, 그들이 세금으로 받는 월급 나 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하여튼 코미디란 말밖에 안 나옵니다. 돈 없고 빚이 한가득이라고요? 이런 생활고 타령하기 전에 본인이 과거에 썼던 얘기를 보라니까요. 돈도 실력이다,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이게 과거에 정유라 씨가 썼던 글이라고 알려져서 촛불혁명 당시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엄청난 역풍이 불었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후원 좀 해달라고요? 심지어 이걸 디지털 타임즈 같은 데선 생활고 호소 최순실 딸 정유라 안타까운 근황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보도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또 제목은 뭐가 저 모양입니까? 아무튼 이것만 보면 정말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화인가 싶은 경우도 참 많은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란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 할지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